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이 오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와 파이자의 개량형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음모론이 또 슬슬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하와이 마우이 섬의 대규모 산불과 관련해 미군이 비밀 무기를 실험하다가 불을 냈다는 음모론을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망명 신청자를 관리하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시가 역대급으로 지출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이 오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믿을 만한 혐의를 밝혀냈다는 건데 백악관은 최악의 극단적 정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이번 탄핵 조사를 추진하는 근거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과 관련된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 홀딩스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바이든 정부가 헌터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메카시 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지난 수개월간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 즉 부패 문화에 대한 심각하고 믿을 만한 혐의를 밝혀냈다면서 이를 규명하기 위해 탄핵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원의 감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백악관이 탄핵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가 없으면 탄핵 소추안을 가결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탄핵 소추가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탄핵 조사 발표에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 조사 담당 대변인은 하원 공화당은 대통령을 9개월간 조사해왔지만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와 화이자의 개량형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겨울에 대비해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FDA가 어제 오미크론 XBB 1.5 하위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더나와 화이자의 신형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12세 이상으로 6개월에서 11세 영유아와 소아에 대한 긴급 사용도 승인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달 안에 개량 백신의 출시를 예상한다고 밝혔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향후 수일 안에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오는 겨울에 대비해 계절 독감 및 영유아, 고령층 대상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예방 백신과 함께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번 개량 백신이 최근 각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BA.2.86와 또 다른 변이인 EG.5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과 입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CDC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사례는 최근 7주 연속 증가해 지난달 26일 주간 17,418명으로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약사들은 이번 신규 사용 승인된 백신이 현재 우세종인 변이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진 않지만 여전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면역 인구 증가와 백신의 보급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상당 수준 감소한 만큼 오는 겨울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음모론이 또 슬슬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코로나19를 재유행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플랜데믹과 스캠데믹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음모론과 근거 없는 주장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치적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고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대규모 봉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등 불안을 부추기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음모론을 모니터링하는 업체 퍼라에 따르면 구급화 웹사이트에서는 플랜데믹과 스캠데믹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팬데믹과 플랜 그리고 스캠의 조합으로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코로나19를 재유행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급화 사이에서 영향력을 가진 방송인 잭 포소비액은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국민의 시선을 코로나19로 돌리게끔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급화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할 것이라는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방역을 위한 대규모 봉쇄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인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트루스 소셜에 좌파 미취광이들이 코로나19 변형 바이러스에 대한 사회적 공포를 유발해서 대규모 봉쇄 조치를 다시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며 곧 대선이 실시된다는 글을 올리고 코로나19 재유행을 내년 대선과 연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공화당 당내에서도 음모론과 관련된 주장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코로나19 외 또 다른 음모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하와이 마우이 섬의 대규모 산불과 관련해서 미군이 비밀 무기를 실험하다가 불을 냈다는 내용인데요. 중국이 그 배후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보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랜드 연구소, 메릴랜드대 등을 이용해 중국 정부가 하와이 산불을 틈타 음모론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음모론은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날씨를 이용한 신무기를 개발하는 도중 마우이 섬에 불을 냈다는 주장과 영국 해외 정보국이 이 사실을 파악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음모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조작된 사진까지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회장인 브래드 스미스는 중국의 이런 행동을 지도국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형 자연재해를 음모론의 소재로 사용한 중국을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린 것으로 보이지만 그 성과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음모론자들 사이에서는 마우이 산불이 미군의 비밀 무기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응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런 음모론을 생산하기 시작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왔지만 이제는 더 넓은 범위의 선동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내년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음모론을 공조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마우이 섬 산불 이후 미국의 온라인 사용자를 겨냥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돈을 산불 피해 난민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확산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2분기 미국 가계 자산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시장의 호황과 주택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부채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국의 가계 자산은 154조 3천억 달러로 기록돼 직전 최고치인 지난해 초 152조 달러보다 2조 달러 증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 자산은 5조 5천억 달러로 4% 증가해 올해 1분기에 3조 달러 증가에 이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 증가는 주로 주식시장 투자 가치의 급등과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미국 경제와 함께 반등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35%에서 15%로 낮추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경기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을 밝히며 인플레이션 억제와 함께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부채는 지난 2분기에 1조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신규 신용카드 및 자동차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JC페니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 마크 로즈는 핵심 소비자인 노동계층 가정의 신용카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청구 대금을 연체하거나 더 저렴한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올 들어 미국에서는 자연재해가 잇따랐죠. 1월에서 8월까지의 누적 손실액이 576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힌 중대 자연재해만 23건을 넘어섰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미국 전역에서는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자연재해가 23건이나 발생해 2020년에 22건을 뛰어넘었습니다. 23건의 자연재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25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약 576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과 플로리다를 관통한 허리케인 이달리아, 그리고 올 3월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홍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84년 만에 캘리포니아에 상륙한 허리케인 힐러리와 미 남부 및 중서부를 강타한 가뭄은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들의 피해 규모는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피해의 규모만 해도 수십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치는 6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자연재해 빈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자연재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8건이 발생했습니다. 1980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8.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 참여 과학자 모임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책임자인 레이첼 클리터스 박사는 올해는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고 기록적인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다수는 기후 위기와 관련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기후위기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역시 올해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며 북반구의 여름 기온은 역대 최고로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 역시 미국이 역대 9번째로 가장 더운 8월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망명 신청자를 관리하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시가 역대급으로 지출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 교육 등 전 부처가 예산 삭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뉴욕시가 경찰과 소방, 교정, 청소 등의 부서에 추가 근무를 감축한다는 방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른 진행 상황을 매월 보고하라는 통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계획과 관련해 경찰 노조는 순찰 경찰이 줄어들면 뉴욕시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뉴욕시경 노동조합인 PBA는 이미 현재도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팬데믹 이전 수준의 범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근무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9일 뉴욕시는 오는 11월까지 시 정부 지출의 5%를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5년까지 망명 신청자 관리에 12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은 지출 감소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고 뉴욕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금융 쓰나미를 맞닥뜨릴 것이라며 아동복지부터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내년 1월과 4월에도 추가로 5%의 지출을 더 줄이고 최대 15%까지 지출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은 취임 이후 3번에 걸쳐 지출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지출 삭감입니다. 구체적인 감축 계획은 오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고 시의회가 예산 수정안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뉴욕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적기에 충분한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면 지출 감축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상태입니다. 맨하튼 57번가에 위치한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최근 반토막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시장에 내놓은 가격은 1억 3천만 달러를 넘었는데 현재 약 7천만 달러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맨하탄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432 파크 애비뉴에서 한 층 전체를 거주 공간으로 하는 매물이 약 7천만 달러의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월스트리트의 유명 헤지펀드 창업자가 소유하고 있는데 당초 호가는 1억 3,500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에 매물로 등록된 이후 2년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현재 협상 중인 가격 7천만 달러의 거래가 성사된다면 당초 호가의 절반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이런 가격 하락은 미국 초고가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일반 주택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초고가 부동산 시장은 수요 부족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강한 외국 갑부들의 구매력이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약화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또 432 파크 애비뉴 자체의 문제점도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바람에 취약한 설계와 건물의 결함 문제로 입주 초기부터 거주자와 관리회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초고층 건물은 바람에 어느 정도 흔들리도록 설계되는데 특히 432 파크 애비뉴는 가늘고 긴 외형 때문에 바람으로 인한 건물 흔들림으로 소음과 내부 시설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9년에는 건물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거주자들이 엘리베이터에 1시간 25분 동안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8년에는 높은 층까지 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압으로 파이프 연결관이 터져 일부 거주지가 침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9일에서 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회 첫날인 19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지도자들과 만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고 세계 번영을 증진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협력할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총회에서 어떤 지도자들을 만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특수한 경우라면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미주 한인 선천적 복수 국적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 이탈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물리적 소재만 따져 국적 이탈 조항을 형식적 기계적으로 해석 적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미국 생활의 장기적 지속적 근거를 미국 주소지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적 이탈 조항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어제까지 뉴욕주 이민법원에 망명을 신청한 러시아 이민자는 8,002명으로 전년 대비 158.3% 증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 24일 이후 망명 신청자는 전년 대비 무려 10배나 급증했습니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 출신 국가는 중남미 국가인 베네수엘라가 가장 많았고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러시아 등의 순입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 문제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자 학교 건물 내 전자담배 흡연 감지기 설치가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자담배 흡연 감지기 업체들이 납품 계약을 맺기 위해 분주히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고 시 교육국도 한 업체의 제품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뉴욕시 국립고등학생 중 11%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종종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